아, 형. 아니, 근데 그 저번 편도 그렇고 저저번 편도 그렇고 계속 이제 형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도 궁금한 게 형 그 유튜브를 왜 하는 거야? 유튜브를 하는 이유? 일단 가장 큰 거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안타까워서? 뭐가? 이게 운영은 큰 회사를 내가 운영을 했었잖아.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잘 안 되거나 내가 이제 미팅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 직원들이 1대1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요일날 내가 4시간, 5시간씩 PPT를 만들어서 일요일 7시에 전 직원을 집합시켜서 매주 그 교육을 했어. 근데 이제 개선이 좀 되는가 싶은데도 큰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고객들이 고통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회사에서 그런 일을 내가 또 방치하거나 이제 그 꼴을 봐? 못 봐. 형 성격이 절대 못 보지. 그렇지.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랑 어떻게 된 건지 직원들 다그치게 되고 이제 고객님이랑도 다시 얘기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떤 고객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갔더니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야. 생애 첫 주택을 마련을 했는데 그 집이 나름 그 직원을 한다고 했는데 엉망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좀 문제들이 많아. 시공이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순서나 아니면 내용들이나 이런 걸 좀 챙기면서 현장에서 계속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지. 아, 그러니까 형이 인테리어 한 현장이 아니라 형이 이제 부하 직원이.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직원이 한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당자가 있는 현장이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 근데 다른 업체들도 뭐 하자 스페이스니 뭐니 하면서 이제 블로그나 고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응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다 대응을 했었거든. 그게 이제 한 3년 전 일이지. 그때 이제 다른 업체들 뭐 하자 스페이스니 뭐 하자가 어떻더니 해가지고 고객님들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지. 내가 할 일, 이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거의 매출이 100억이 넘었던 회사였거든. 근데 그 회사를 정리를 하고 이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러면 그 다른 방향이 형 유튜브였던 거야? 유튜브라고 딱 생각하진 않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님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들도 조금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아야 돼.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DIY라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 지식이 조금 있거든. 아버지한테 배우고 친척들한테 배우고 가족들한테 배우면서 어느 정도 내 손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 그래? 왜냐면 직접 다 페인팅을 하거든.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으로 건설사에서 지어진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하기 전에 도배 정도 하는 형태로 이제 인테리어를 해왔다가 요즘에서야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제대로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뭔가 한다는 거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감안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교양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럼 그런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구나. 그렇죠. 한 편 찍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통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개선하는 걸 보면서 이걸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최근에 우리가 거의 반년 동안 쉬었잖아. 반년 동안 쉬면서 생각한 게 이렇게 어떤 인테리어를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더 좀 강해졌어. 왜냐면 최근에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테리어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 아니면 예전에 했던 고객님들이 소개한 현장들이나. 그래서 거기 현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가구나 아니면 주방 있잖아. 이런 세팅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작 가구나 이런 형식의 어떤 그런 것만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안 하고 좀 더 이 유튜브에 집중하기로 했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아예 안 한다고? 인테리어를 안 하려고 이제. 근데 그러면 그 수익이 확 줄어들지 않아? 수익이 많이 줄어들지. 거의 100분의 1로 줄었어. 100분의 1?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는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직원들도 많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지. 그렇지만 인테리어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사장님,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 인테리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 유튜브를 보고서는 조금이라도 그 낭비되는 돈이나 아니면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분쟁이나 감정 소모나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최근에 보면은 그 하자성 있는 제품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을 내가 되게 많이 올렸었잖아. 탄성 코트? 탄성 코트도 있었고, 뭐, 코팅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방식에 있는 예전의 것들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하자가 발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댓글에다가 이제 탄성 코트를 아냐, 네가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 형 다 그 탄성 코트 업자들이 올리신 것 같더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무래도 본인의 생계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탄성 코트를 하지 말고 규조토 페인트를 하자고 했으면 규조토 페인트를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탄성 코트에 계속 집착을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상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거의 나오는 매일 거지. 쏟아져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좀 연세가 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적응하기가 힘들지, 그치? 그렇지. 하지만 이제 적응하셔서 이런 것들을 개선된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셔서 이제 나아가야지. 예를 들면 이제 코팅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하는 이 세라믹 상판 위에다가 코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욕실 바닥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바닥들 같은 데다가 이제 코팅을 한다던가 그거 매일 밟고 다니는 거거든. 그럼 그냥 피부에 스며들 수도 있어. 그런 화학성 있는 제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코팅이 됐을 때 예쁘죠라는 어떤 그런 자신이 배웠던 형태를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답습하면서 하시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마케팅적으로 나왔을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 그거는 영상을 봤을 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줄눈 같은 경우도 그래. 3mm를 깎고선 시공을 하면은 하자가 나는 걸 알면서도 우리 댓글에 뭐라고 써져 있었지? 그 댓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깊이 깎고 정리하는 시간 대비 비용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캐라폭시가 돈이 더 된다는 이야기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잖아. 아, 맞아. 나도 그 댓글 보고 좀 놀랐어. 그치. 그렇게 우리 채널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다 또 그 시공업자분이 오픈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비용을 사실 더 받더라도 하자 안 나게 깊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뭐냐면은 하자가 안 생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채널에서는 사실은 이제 상호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잖아. 결론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고객님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내잖아. 근데 고객님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 돈을 내고 고통을 받는다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서는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본인들이 너무 모르고선 진입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이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서는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채널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늘어놓는 채널들은 많이 없다는 거지. 맞아. 사실 이제 대부분 우리 업체에서 하세요. 우리 업체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단열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다 틀리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고객님들은 그 밑에다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시공을 하다니 전화번호에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지금 그렇게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거든. 예를 들면 이제 패시브라는 단어를 인테리어 업체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짓는 방법들이 있어. 샤시에는 앵글이나 이런 걸 걸면 안 된다라고 이제 패시브 하우스나 이런 거 지을 때는 그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콘크리트에다가 링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로 한기가 다 들어서 거기서 결로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거를 자랑하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거야.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이나 잘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 그러니까 형은 형의 그 수익을 100배 포기하더라도 결국 형의 100배 수익보다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낭비를 줄이면 그렇지. 그게 뭐 10,000배, 100,000배, 뭐 한.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내가 버려들이는 수익보다 내가 유튜브 통해서 우리나라 자원 절약하는 게 훨씬 많아지게끔 할 거라고. 그래서 형이 이제 사회적 환원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겠어? 안 눌러야 되겠어? 형의 100배 수익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눌러야겠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은 영상이 나왔을 때 영상의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진짜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얘기하는 어떤 바이브들을 알고 가시다 보면은 이제 저런 배경 지식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겠구나. 왜냐면 영상이 쌓이다 보면 지식도 쌓이실 거 아니야.
아,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테리어나 건축은 교양과 같은 거야. 세상에 이루어지는 만물들이 어떻게 소성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를 꼭 응원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